자, 여러분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의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자, 798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합이 100인 두 자연수가 있대요. 합이 100인 두 자연수가 있는데 이 두 수 중에 더 큰 수를 저희가 x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더 큰 숫자가 x니까 더 작은 숫자도 한번 써볼까? 자, 작은 수는 합쳐서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 빼기 x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수는 x, 작은 수는 100 빼기 x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몫이 5이래요. 그러면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라. 그럼 큰 수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다. 작은 수가 100 빼기 x였지. 그때 몫이 5라 그랬으니까 여기 위에 5가 들어가고 맨 밑에 여기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죠? x라는 거는 5랑 100 빼기 x를 곱하고 그리고 나머지 10이 있는 요런 식이 완성이 되죠. 맞아요? 자, 따라서 x를 좌변으로 전부 다 보내니까 6x는 510, 즉 x는 85 이렇게 798번의 정답을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99번입니다. 각자리 숫자 합이 10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 바꾼 게 처음 수보다 3배보다 2가 작다고 한다. 이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서도 앞에 다항식에서도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를 가지고 표기하는 방법과 그 실제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자, 여러분 자 봅시다. 32라는 요 숫자는 제가 읽을 때 얘가 표기는 32라고 되지만 크기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고 했지. 3 곱하기 10. 왜?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니까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 수를 A, B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해볼까? 이렇게 표기를 했어. 그러면 처음 수의 실제 크기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10의 자리는 A였기 때문에 10 곱하기 A가 되겠지. 그리고 1의 자리는 B였기 때문에 1 곱하기 B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요게 처음 수의 크기예요. 자, 하지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각자리 숫자 합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일단 확실한 건 A 더하기 B가 10이다. 이 사실은 하나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더 읽어보니까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거. 자, 바꿨다면 크기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바꾼 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바꾼 수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꾼 수는 10B 더하기 A라고 할까? 이 바꾼 수가 원래 처음 수의 3배보다 2가 작대. 오케이. 얘는 처음 수의 3배. 30A가 되겠죠. 그 다음에 3B가 되겠죠. 이것보다는 2가 작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쪽으로 몰아서 조금 식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은 29A가 되겠죠. 29A. 그 다음에 다시 얘도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7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인데 좌변으로 넘기면 얘가 2가 되니까 우리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문제 풀리겠다. 자, 첫 번째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7배를 해볼까? 마이너스 7배. 자, 마이너스 7배 했더니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B. 그냥
더하기 7배 해도 되겠다, 그치? 오케이. 70.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가감법으로 더해버립시다. 더해버렸더니 36A가 얼마다? 70이다. A 값은 2고요. 자, 여러분 B 값은 아까 두 개를 더해서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B 값은 8. 처음 수는 얼마였다? 처음 수는 얼마였다? 28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0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00번 문제 보시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보다 32세가 더 많대. 자, 8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야. 8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 자, 그러면 제가 8년 후의 아버지 나이를 X라고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얼마예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써볼게요.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 현재 아빠 나이 8년 후가 X니까 현재는 아빠는 X 빼기 8살이시겠죠. 그리고 아들의 나이보다 32세가 더 많대요. 자, 아들의 나이, 그럼 현재 아들 나이는 X 빼기 8에서 다시 32를 빼야 되니까 40살이 되겠죠. X-40. 자, 근데 8년 후에는요, 8년 후에 아빠 나이는 X였고, 8년 후에 아들의 나이는 8년이 지났어요. 8년. 요때 8년 뒤, 8년 후 아들 나이. X 빼기 32이죠. 그리고 아빠는 X라고 위에서 적어놨었고요. 자, 여기서도 봅시다.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14살이 더 많대. 그러면 이거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아빠 나이는 아들의 2배보다 14살이 더 많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보면 우변에 X 1개, 좌변에 마이너스 64에 더하기 14, 마이너스 50이 넘어가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면 50. 그럼 8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50세가 되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801번입니다. 801번 한번 보실게요. 길이가 18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가 되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이제 그림을 안 그리셔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직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가로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했다면 세로의 길이는 뭐 Y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특징상 여기 반대편에 있는 변의 길이도 얼마 됐어요? 여기도 X가 되겠죠. 여기도 얼마? Y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철사 18cm를 이용하여 여기 총 변 4개를 사용했지 전체 합이 2x 더하기 2y가 얼마다 그러면 18이다. 맞아요? 따라서 x 더하기 y는 9라는 식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을 하나 얻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식이 1개니까 정보가 하나가 더 있을 거야. 문제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래요. x가 y의 몇 배라고? 2배라고. 따라서 x는 2y라는 식까지. 그러면 여러분 요 2개 식을 저희가 연립할 건데 y 자리에다가 아니죠, 죄송해요. x 자리에다가 2y를 집어넣으면 3y는 9가 되고 y 값은 3. 따라서 x 값은 여기다가 다시 넣으니까 6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
x값 6이었고요. y값 3이었으니까 여기 넓이는 18제곱cm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802번으로 넘어갈게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를 걸었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더 먼 길을, 거리가 바뀌었어.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시속 4km로 속도도 바뀌었네. 총 4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거속시를 한번 써볼까? 거속시를 쓰고, 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거리는 내려온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내려온 거리를 x라고 놔볼게. 내려온 거리가 x야. 그러면 올라갈 때 거리는 4km가 더 짧으니까 x 빼기 4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속력은 올라갈 때는 3km로 올라갔고요. 내려갈 때는 4km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거리와 속력은 지금 전부 다 해결됐지? 결국 시간을 구해서 시간에 관한 식으로 문제는 풀릴 거야. 자, 따라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빼기 4, 시간은 4분의 x. 자,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4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분의 x 빼기 4 더하기 4분의 x는 4시간 30분이니까 2분의 9. 자, 여러분 12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16 더하기 3x는 54니까 7x는 70. x값이 10 나오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 5번 10km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3번입니다. 803번. 자, 우리가 구하는 거 누나가 학교 정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누나가 학교 정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얘를 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우리 누님께서는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가고 12분 후에 동생이 출발해. 동생이 자전거 탔으니까 누나보다 훨씬 빠르지? 그러면 언젠가는 얘들아 따라잡히겠지? 동생이 늦게 출발했지만 더 빠르잖아. 그러면 따라잡힐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그렇게 학교를 향해 출발했는데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 오케이. 그러면 x래. 결국 정문까지 다 가서 만났다라는 소리니까 자, 거속시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도 거속시 쓰시고 여기에 누나 쓰고 동생 이렇게 한번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거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할 수가 없죠. 거리가 나와 있지 않죠. 자, 속력은요? 속력은 누나는 분속 50m예요. 분속 50. 동생은 200이고요. 자, 여러분 시간은요? 시간은 누나가 학교까지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x라고 잡았고 동생은 12분 후에 갔으니까 후에 갔다라는 건 늦게 갔다라는 거지 얘들아. 12를 빼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거리죠.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거였어. 따라서 여기에다가 50x 동생 여기는 200에다가 x 빼기 12라고 써줘야 되는데 학교 정문에서 만났다며 그러면 거리가 똑같다라는 말이지. 자, 이제 요걸 풀어주시면 x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150x 좌변으로 상수를 전부 다 보내볼게요. 200 곱하기 12면 2400이죠. 0 하나를 지울 수 있나요? 0 하나를 지우고 15로 나눠줍시다. 16인가요? 따라서 x값은 16이 나오겠다. 정답은 여기에 나와 있는 4번이 되겠죠. 16분이요. 자, 그 다음 804번입니다. 804번 보시면 자,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래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그러면 저희는 항상 요 강물과 배 문제에서는 강물의 속력도 우리가 잡아줬던 걸로 기억해. 강물 속력은 y라고 합시다.
자, 상황이 뭐냐면 지영이가 배를 타고 거리가 18km짜리 강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고 내려와. 오케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거속시 쓰시고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이렇게 두 개를 풀 건데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보다 더 느려 아니면 빨라?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 힘들게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강물이 방해하는 거니까 속력은 x 빼기 y. 내려올 때는 x 더하기 y. 자, 시간은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니까 몇 시간? 2시간. 2시간. 자, 2시간. 내려올 때는 1시간 30분이라고 그랬지. 1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시간. 그리고 거리는 얼마래요? 18km. 거슬러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리는 똑같이 18km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속력을 모르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라는 그 식을 한번 세워볼까? 자, 여기다가 쌤이 뭐라고 쓸 거냐면 x 빼기 y는 여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9. 또 x 더하기 y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여러분 2분의 3분의 18. 자,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건데 2분의 3분의 18 맞죠? 자, 얘는 결국 18에다가 나누기 2분의 3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18 곱하기 3분의 2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x 더하기 y를 번분수 계산을 통해서 12와 12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요거 두 개를 연립해 볼까? 2x는 21, y 값은 x 값은 그래서 2분의 21이 나오고 요것만 구하면 되네요. 오케이. 따라서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1 km per hour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7번으로 갑니다. 807번 보시면 이 반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학생 수가 3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학생은 몇 명이라고 말하고 시작할 수 있지? 남학생은 30 빼기 x명이라고 말하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봅시다. 요 반에서 남학생의 3분의 2랑 여학생의 4분의 3은 축구를 좋아한대. 그러면 요 남학생의 3분의 2니까 30 빼기 x명 중에 3분의 2. 자, 뭐라고 쓸까?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을 써볼 거야. 존남이라고 쓸게. 자, 얘는 30 빼기 x에다가 3분의 2라고 이렇게 쓰면은 요게 축구 좋아하는 남자의 수예요. 자, 여학생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축존요. 자, 얘는 x명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거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학생의 10분의 7이라고 했어. 자, 여러분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와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를 합치니까 전체의 10분의 7. 30명에서의 10분의 7 얼마야 계산하면? 30명에다가 10분의 7 곱하면? 그렇지, 21명이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계산을 해주면은 21명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가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30 빼기 x의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x가 21이 나온다? 그러면 뭐부터 곱하고 시작할까? 12로 양면을 곱할까요? 12를 곱했더니 8 30 빼기 x 그리고 여기 12 곱하니까 9x 그리고 21 곱하기 12니까 이렇게 잠시 좀 써놓을게요. 자, 전개할까요? 아니, 먼저 x부터 볼까요? x는 좌변에 x 하나가 있으면 되겠네. 우변으로 넘어가자. 8 곱하기 32. 그러면 12 곱하기 21 빼기 8 곱하기 30.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12 곱하기 21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 252죠. 그 다음에 뒤에 8 곱하기 30은 240이죠. 따라서 정답은 12. 여학생 수가 총 몇 명이었다? 12명이었다. 정답을 1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808번입니다. 장호랑 혜수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자, 결국 구하는 거, 이때 두 사람은 가위바위보 모두 몇 회 했냐고. 몇 회 했냐고. 자, 봅시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3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 내려가요. 얼마 후 장호는 처음 위치보다 11계단을 올라가 있었고, 혜수는 4계단을 내려가 있었대.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했고, 알겠지? 그럼 무조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자, 먼저 장호가 이긴 횟수를 우리가 한번 정해볼까? 장호가 이긴 횟수를, 자,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장호가 이긴 횟수, 얘를 A라고 해볼까? 그러면 반대로, 얘들아, 반대로 혜수가 이긴 횟수가 있겠지. 횟수가 이긴 수가 있겠죠. 얘를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겼을 때마다 3계단 올라갔으니까 장호는 3A, 그 다음에 혜수가 이겼다라는 건 장호가 졌다라는 거지. 따라서 그때는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얘가 11계단이 결국 올라가 있었다는 뜻이지. 이제 혜수 입장을 볼까? 혜수 입장은 처음에 장호가 이겼다라는 건 혜수가 졌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라고 쓰면 될 거고, 혜수가 이긴 수는 b니까 더하기 이길 때마다 3칸씩 올라갔으니까 3b, 요거 계산해주면 처음 위치보다 4계단을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2개를 가감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위의 식의 2배, 아래 식의 3배. 자, 써볼게. 위의 식의 2배, 그리고 아래 식에다가는 3배. 2개를 더하니까요, 봅시다. 5b는 10. 따라서 b값은 얼마다? 2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만만한 데다가 넣어볼까? 여기에다가 4 넣으니까 마이너스 4, b에다가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니까 a는 5.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장호가 5번 이겼고 혜수가 2번 이겼으니까 가위바위보는 총 7회 했겠죠. 7회. 맞죠? 오케이. 정답 4번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09번입니다. 어떤 중학교의 올해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8% 줄었고 여학생은 10%가 늘었대.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8명이 줄었대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8%가 줄었고 여학생은 10%가 늘었어. 그럼 너희가 생각하기에 퍼센트상으로는 여학생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사람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8명이 오히려 줄었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남학생이 더 많았다라는 뜻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이런 말이야. 남학생의 8%가 줄었고 여학생의 10%가 늘었어. 근데 결국 사람 수는 줄었으니까 남학생의 8%가 더 컸다라는 뜻이지. 왜? 이것만큼은 결국에 빼기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명이 됐다라는 거니까, 8명이 줄었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남학생이 그러면 더 많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 작년에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 그 다음에 작년에 여학생 수는 Y명. 써볼게요. 작년 남자, 그리고 똑같이 작년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자, 그러면 X에다가 8%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8, 그리고
y 여학생 수에다가는 10%가 늘었으니까 100분의 10. 자, 요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 맞나요? 요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잘 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는 줄어든 남학생의 수만큼만 적어 놓은 거야. 이거는 늘어난 여학생의 수만큼만 써 놓은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의 식이 만들어졌어. 근데 모르는 문제가 두 개란 말이죠. 자, 여러분 봐봐. 8명이 줄어서 992명이 됐다? 그럼 작년에 합쳐서 몇 명이었다? 그렇지. 합쳐서 1000명이었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1000이라는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식부터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 자, 100을 곱할까? 양변에 100을 곱해볼게.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8x 더하기 10y가 마이너스 800이 되겠죠? 그리고 x 더하기 y는 1000이라는 요 식을 가지고 여기 가감법을 쓰기 위hen 8배를 해야겠다. 8배를 한 다음에 써보도록 할게요. 8x 더하기 8y는 8000. 요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 가감법이 성립되겠죠. 18y는 7200이니까 y가 얼마였다? 40이 아닌 4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얼마였다라는 거야? 아까 합쳐서 얼마가 된다 그랬지? 1000? x는 600. 자, 올해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내가 구한 건 뭐야? 작년 남학생 수와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올해 남학생 수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쓸게. 올해 남자, 올해 남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 구하는 방법은 작년 600명에다가 1, 그 다음에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8%만큼 1 빼기 100분의 8. 요게 올해 남학생 수가 되겠죠? 자, 올해 여학생 수는요. 원래 400명 있었는데 여기에서 10%가 늘었어요. 1 더하기 100분의 10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얼마 나와요? 92니까 6, 9, 54 552명. 여학생은 100분의 10이니까 440명.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809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10번입니다. 어느 수조에 물을 채우는데 A호수로는 9시간 동안 넣고 B호수로는 2시간 넣었고 또 같은 수조에 A호수로 3시간 넣고 B호수로 6시간. 오케이, 좋아. A호수로만 수조를 가득 채우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자, 여러분 2일 문제는 거속시랑 똑같다 그랬어. 거리만 1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2일 문제의 풀이법이라고 했죠. 1속시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A호수로만 수조를 가득 채우라고 했죠. 몇 시간이 걸리냐고.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A의 속도를 X라고 두겠습니다. A의 속도를 X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B의 속도도 얼마? B의 속도도 Y라고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A호수로 9시간 동안 일했대. 그러면 1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데서 X 곱하기 몇 시간? 9. 그러면 9X만큼 일한 거죠. 9X만큼. B는 2시간이니까 더하기 2Y만큼 해서 일이 끝났어. 자, 제가 여러분 일의 전체 양은 W라고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W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같은 호수에 A호수로 3시간 동안 넣었고 B호수로는 6시간 넣었다고 했으니까 얘도 W. 자, 여러분 저희가 구하는 건 A의 속도잖아요. B는 구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y가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가감법을 할 때 y가 없어져야 x값이 한 번에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3배를 놔도록 할게요. 위의 식 3배 한 걸 밑에다가 한번 써봤더니 6y는 3w. 자,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보니까 마이너스 24x가 마이너스 2w, 따라서 x는 12분의 1w. 따라서 A호수로만 수조 가득 채우려면 전체가 W가 되기 위해서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니까 정답은 12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11번 보시면 길이가 200m인 기차 다리 지나가고, 오케이, 요거 다리 지나가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요 문제 그냥 편하게 시작합시다. 거속시 쓰시고. 자, 먼저 기차 A. 그럼 여기 A 기차라고 쓸게. 여기는 B 기차야. 자, 여러분 기차 A랑 기차 B는 서로 길이가 다르죠, 현재. 200m랑 길이가 150m라고 알려줬어. 근데 어느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기차 B는 이 다리를 똑같은 다리래. 똑같은 다리. 지금 구하는 게 다리 길이잖아. 자, 먼저 A부터 봐봐. A는 거리가 다리를 지나가니까 X 더하기 원래 기차 길이 얼마? 200. 요게 중요한 거였어. 요거 자기 기차 길이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B는요? x 더하기 150만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시간을 줬잖아. 얼마 걸린대요? 30초가 걸린대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30이라고 작성할게요. 여기는 14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 안 알려준 게 그럼 뭐야? 속력이란 말이지. 속력을 표시해보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30분의 x 더하기 200이라고 표시가 가능하고, 여기 B에서도 속력은 14분의 x 더하기 150이라고 표현 가능한데, 문제에서 기차 B는 A의 2배의 속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오른쪽에 지금 동그라미 친 요 속력이 왼쪽에 동그라미 친 속력의 몇 배라고? 2배라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2를 곱해줘야겠지.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15분의 x 더하기 200은 14분의 x 더하기 150이다 라는 요 식을 만족할 거고요. 자, 여러분 크로스로 이항을 시킬게요. 따라서 14x 더하기 2800은 15x 더하기 2250. 오른쪽으로 x, 왼쪽으로 전부 다 넘겨주시면 550. 따라서 요 다리의 길이는 550m가 되겠습니다. 자, 8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A는 구리를 10%, 주석을 30% 포함한 합금이고, B는 구리를 20%, 주석을 10% 포함한 합금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합금을 녹인 후에 다시 섞어서, 오케이, 구리랑 주석을 각각 5kg, 4kg씩 포함하는 합금으로 만들려고 해. 그때 필요한 합금 A가 얼마냐고. 자, 봐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A와 B라고 쓰고, 여기에는 구리, 여기에는 주석이라고 써볼게요. 자, A에는 구리가 10%가 들어가 있고요. 주석은 30%가 들어가 있고요. B에는요, 20%가 들어가 있고요. 주석은 10%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A를 Xg을 썼어. B도 Yg을 썼어. 그러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구리의 양은 얼마야, 얘들아? 일단 Xg 중에서의 10%가 구리잖아. A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구리. 자, 구리 불러보세요. 구리는 X에다가 10%는 계산할 때 100분의 10이 된다 그랬으니까 10분의 1X.
자, B에서도 Y의 10분의 2니까 5분의 1Y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좋아요. 자, 주석 봅시다. 주석은 A에서 얻을 수 있었던 주석의 양은 10분의 3X가 되고 B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건 10분의 1Y가 되겠죠? 여러분 1에서 각각 5랑 4만큼을 얻어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생긴 거야.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가감법 쳐주면 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숫자가 조금 못생겼으니까 여기 10 곱하고 여기도 10 곱할게. 자, 10 곱해볼게요. 자, 따라서 x 더하기 2y가 50이라는 요런 식 하나. 그 다음에 밑에는 3x 더하기 y가 40이라는 요런 식 하나. 자, 여러분 밑에 있는 식을 두 배를 할까? 아니면 우리 학교 A 구하는 거니까 y들이 지워지는 게 좋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두 배 해볼게. 6x 더하기 2y는 80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뺄까요? 뺍시다. 요렇게. 따라서 2y 사라지고 x는 마이너스 5개가 되나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0. 따라서 x는 6만큼. 자, 몇 킬로 필요하냐고? 합금 A가 6킬로 필요하다고.